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밤 8시 22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코스피는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좀 이렇게 살짝 하락 마감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안을 내놨는데 그 인프라 투자안이 하루쯤 늦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오늘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죠. 정작 인프라 투자안이 나왔던 그 당일날에는 미국 시장도 약간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미국 시장은 확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정말 오래간만에 예전에는 좀 미지근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뜨겁게 진짜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확실하게 위쪽으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국장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물론 뭐 윗꼬리가 좀 달려있고 이랬지만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그렇게 윗꼬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잘 상승해서 마감한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약한 모습 보이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은 정말 시장이 그 미국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 어제 미국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국도 키를 맞춰야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상승 종목 수 369개, 보합이 83개, 하락이 448개. 상승 종목 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날에도. 이런 점이 좀 독특한 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 150 선물은 하락 마감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뭐 코스닥 지수는 현물은 좀 빨간색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상승 종목도 더 많고. 그러니까 이 어젯밤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렇게 해서 그 뭐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어떤 뭐 수혜주를 찾는 중소형주들이 뭐 좀 움직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수, 미국과 한국의 하루간의 그죠? 어제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국도 올라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그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요게 이제 오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고, 선물 내용을 보면은 뭐 그래서 하여튼 그 보시면 삼성전자 2.3% 가까이 올랐죠. 삼성전자가 선물이 1%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2.3% 정도 올랐으니까 그만큼 다른 종목들로 돈이 쏠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지고 지수만 일단 냅다 끌어올렸다라는 게 일단 오늘 모습이고, 선물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20이라는 자리를 제가 이제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20이 어디였죠? 420이 여기입니다. 3월 18일 날 나왔던 고점이 420인데 이 420을 돌파를 하면은 무슨 모습이 나오는 거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요런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고 단기 상승 추세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기 상승 추세를 할 수가 없죠. 원래 상승 추세였으니까 다시 상승이 멈췄다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를 돌파 한착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420을 오늘 아침부터 근데 갭으로 확 떠서 출발했죠. 여기가 420인데 422에서 출발했으니까 422.45에서 출발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지지력 삼아 가지고 하루 종일 버텨줬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오늘 매수세는 정말 강했던 거예요. 뭐 물론 뭐 상승 종목이 더 적고 뭐 이렇긴 했지만 아무튼 시장의 힘은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제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볼린저 밴드를 쬐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강력한 매수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앞으로 더 오를 징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 너무 힘을 과하게 썼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으로 꺾이는 변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세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투매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세는 다 이래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고,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고. 그래서 보통 이 시장이 얌전히 변동성을 죽이면서 죽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이런 꼭다리에서는 항상 이제 사람들 감정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고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에서는 저변동성이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 오늘 볼린저 밴드를 이 한국이 찍고 나왔다라는 거는 아무튼 이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변곡이 될 가능성도 있는 자리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튀어 올랐는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아무튼 두 가지 가능성, 그죠? 더 오르거나 아니면 여기쯤에서 꺾이거나 가능성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뭐 물론 오늘 강하게 올랐으니까 오늘 복만 갖고는, 근데 오늘 강하게 올랐더라도 오늘 복만 갖고는 아직 이거냐 이거냐 판단하기가 조금 아리까리하다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엄밀히 따지자면 420을 돌파에 안착했기 때문에 뭐 상방으로 추격하실 분들은 추격하시는 건데, 해도 되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보시다시피 그 어떤 중요한 자리는 어때요? 지수나 뭐 환율이나 채권이나 이런 큰 친구들은 중요한 선이 있으면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안 보내죠. 있으면 테스트하고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이런 짓을 합니다. 420이라는 라인이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420이라는 라인을 한 번만에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1번이냐 2번이냐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게 변곡이 돼 갖고 인버스 매수의 어떤 또 절호의 찬스가 될 거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월요일 날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420을 돌파한 작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뭐 전혀, 그죠? 뭐 아래쪽으로 볼 근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물론 뭐 430이라는 자리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은 420을 돌파한 차가면서 단기 상승 추세, 이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나버렸으니까 420을 돌파한 차가면서 아무튼 420을 붕괴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또 인버스를 봐서는 안 될 자리에 일단 와 있긴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의심을 해보자고요. 의심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결과적으로 그래서 또 테스트 하겠죠. 월요일날 테스트 해가지고 밀려서 하여튼 이 위쪽에서 또 다시 저항을 만들면서 못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또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물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이대로 슈팅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심증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세상 일은 잘 모르는 거니까 이거 여전히 뒤집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차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어쨌든 아직까지 뭔가 이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밑에 뭐 지지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세 달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 인버스가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 이제 다시 똑바로 놓고 보면은 아무튼 420이라는 자리를 돌파한 착했기 때문에 이 420이라는 자리가 다시 붕괴되기 전까지는 아래쪽을 보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뭐다? 어쨌든 방금 제가 뒤집어서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머리 위쪽에 이런 다양한 저항들이 지난 세 달간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저항들이 있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그 월요일 날 정도는 좀 한 번 더 봐서, 월요일 날 여기서 뭐 밀리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와 준다면은 이 자리가 어쩌면은, 그죠? 어쩌면은 뭐 또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진. 그리고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또 예를 들면 많이 드렸었죠. 뭐 고퍼스가 2040원 붕괴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붕괴시켰어요. 일단 오늘 살짝 붕괴가 됐는데 2015원이에요, 종가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다시 되돌려 갖고 2040원 부근에 오거나 여기서 양봉 나오면은 또 다시 지지력이라는, 또 다시 안 죽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은 깼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가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일지 말지는 조금 한 번에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시장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긴 할 거라고요. 테스트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정도를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월요일 날까지 보고 뭐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 선물, 이거 저기 달러도 말씀드렸죠. 1128원, 27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이거를 확실히 어설프게가 아니고 확실히 확 붕괴시키고 내려가면은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일단 제가 일단 말씀드린 그런 자리를 이게 아직 완벽하게 깬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여기 이거 그림으로 뭐 살짝 붕괴시키긴 했는데, 이게 라인이 뭐 조금씩 이게 환율이다 보니까 몇십 원, 아니 참 몇십 원이란다. 저기 뭐 1원, 2원 정도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를 지금 베이스로 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붕괴되니까 아래쪽으로 쏟아졌고, 이거 위에까지 오르니까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왔고, 여기서 버벅버벅 하니까 위쪽으로 올라갔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또 며칠간 버벅버벅 하면서 지지력 보였고, 그런 거니까 이 자리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지금 턱걸이를 살짝 한 건데, 약간의 뭐 지금 제가 이제 그어놓은 선에선 살짝 밀려 있는 상태긴 하지만 뭐 몇십 전 정도, 몇 원이 아니고 뭐 전 단위로 좀 밀려 있긴 한데, 만약에 얘가 깰 거면은 이제 음봉이나 이런 걸 확 내려 앉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월요일 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장 같은 경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다 말씀드리지만은, 뭐 물론 오늘은 당연히 상승이 우세한 거예요. 그냥 420 돌파 안착했고요.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단기 하락 추세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죠. 일단 당연히 상승이 유리하긴 유리한 건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우상향이라고. 이 우상향, 원달러 환율 우상향이고, 이게 작년 11월과 다르다고요. 작년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고, 지금 여기 12월부터 해서 1월, 뭐 거의 뭐 2달 가까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환율을 2달 동안 잡아놨단 말이에요. 2달 동안 잡아놓은 거니까 추세 전환은 되긴 됐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와는 어쨌든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이때가 이제 11월 달 폭등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거하고 지금의 이거는 어쨌든 모양이 이건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3월달 끝나고 나서 뭐 월봉 이런 것들을 좀 안 보긴 안 봤는데, 어차피 오늘 미국장 휴장이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미국장 휴장이고, 특별히 뭐 점검할 만한 내용 같은 게 뭐 오늘 이슈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보시면 오늘 뭐 별다른 거 없었어요. 이슈 같은 거 없고 이러다 보니까 월봉 같은 거 한 번씩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틀 전쯤이었나 어제였나요? 그게 안전자산이 아니고 저기 달러하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좀 어느 정도 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받으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주식시장이 작년 11월쯤부터 해갖고 11월, 12월 폭등하고 나서 쉬어서 기술적으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충전이 됐다.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비싸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싸다. 뭐 싸다가 아니고 그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올라갈 힘이 충분히 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디로든지 움직여도 충분할 만큼 이제는 이 가격 부담을 좀 덜어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봉 단위로 하는 이야기고요. 월 단위로는 이게 조금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월 단위로는 좀 달라져요. 이게 3개월 동안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조정이 들어가면 일봉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데, 근데 이게 3개월 조정한 것 같고, 이게 월봉상에서 어떤 그런 거대한 그런 과열을 잠재우기는 이게 모자라다는 겁니다. 3월달 마감이 됐으니까 뭐 간단하게 뭐 월 단위로 한 번씩만 좀 살펴보고 그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부터 보면 되겠죠? 코스피 월이고요. 지금 이게 월 단위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이게 너무나 비싸다고요. 이게 회복이 여전히 거기에 대한 그 피로가 아직 회복이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몇 가지 지표만 지금 이제 겹쳐놓고 보고 있는 건데, 코스피 월봉이에요. 코스피 월봉.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요. 보시면 사실 지금의 최근의 폭등은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무서운 폭등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어떤 걸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RSI 과열로 올라온 거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고, RSI는 2008년대가 좀 더 높긴 한데요. 지금은 RSI 같은 경우는 조금 낮긴 한데, 뭐 많은 지표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그냥 RSI가 편하더라고요. 대충 이것만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뭐 RSI 같은 거 먼저 보시자면은, 뭐 RSI 과열권으로 올라가서 RSI가 과열권 올라갔을 때는 주로 보시면 자리들이 좀 안 좋았을 때가 많죠. 어떤 월봉상 중요한 자리였을 때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점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 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과열권으로 올라와 있어서 지금 80이 좀 안 됐지, 한 7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 76. 이 정도 선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 단위로는 회복이 됐지만 월 단위로는 아직도 이거 보세요. 월 단위로 지금 쉬지도 않잖아요. 이게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혀 쉬는 게 안 나고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변동성의 측면에서도 그래야지. 제가 변동성을 보면서 볼린저 밴드를 자세히 보는 이유가, 이 변동성이 폭발하면은 그 자리가 어떤 변곡이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2008년도보다 지금이 훨씬 강해요. 훨씬 더 이때보다 시장의 피로감이 훨씬 더 합니다. 훨씬 더. 여기 보시면 뭐 요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볼린저 밴드 요만큼 벌렸단 말이에요. 이게 볼린저 밴드 윗단과 아랫단 이게 간격이 얼마나 되냐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높죠. 2008년 레벨보다는 이미 더 높아요. 시장이 변동성을 이미 충분히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 많이 준 상태에서 뭐 이렇게 기술적 지표들 과열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막 볼린저 밴드 계속 째고 나오고 있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좀 그죠, 계속 간단하기보다는 최소한 쉬는 것 쪽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420을 넘었지만은 약간 좀 계속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잘하면은 이거 인버스를 역사적인 찬스를, 인버스를 잡는 역사적인 찬스를 잡을 수도 있다고요. 조만간. 그죠? 이제 그런 걸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RSI 같은 거나 뭐 볼린저 밴드가 째져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볼린저 밴드 째고 뭐 RSI 뭐 너무 많이 높아져 있을 때 이런 자리들, 대부분 이 고점을 잘 잡아냅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코스피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재밌다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런 거. 지금 2007년, 2008년 때보다 훨씬 세다. 물론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을 땐 2000년 IT 버블 때 코스피가 제일 센데, 볼린저 밴드 상으로 시장 변동성 측면에 살펴봤을 때, 아무튼 월봉상으로 과열은 전혀 회복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째고 나간다면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게 반대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던져보는 거고. 5월 달에 뭐예요? 5월 달에 공매도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변동성을 위쪽으로 줄 거면, 폭등을 할 거면 사실상 4월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 만기주도 있고 뭐 선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5월 달에 공매도 시작되기 전에 뽕 뽑아 먹으려는 흐름이 4월 달에 나올 수 있겠거니라고 개인적으로 좀 일단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제 딱 4월 오늘부터 딱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월봉 놓고 보면서요. 뭐 S&P 같은 걸 미국을 봐도 그래요. 미국을 봐도 이거 S&P 이제 로그 차트로 놓고, 방금 전에도 로그 차트였고요. S&P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게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째진 거예요. 이게 S&P가 이렇게 째지는 게 이게 좀 그렇게 없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 유달리 좀 숫자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과한 거예요. 이게 월봉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수가 오르면서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서 지금 변동성을 이렇게 줬던 게 거의 뭐 2000년대 IT 버블 수준하고 비스무리해요. IT 버블 수준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고, 그 와중에 이제 RSI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또다시 과열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때보다는 훨씬 더 아무튼 강한 겁니다. 시장이 월봉 단위로 봤을 때 뭐 이런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이번 4월 달에 한 번쯤 슈팅을 주는 것이 그죠? 뭔가 5월 달에 반대로 보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쫙 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레벨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아무튼 훨씬 높아요. 지금은 아무튼 확실히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그때 금융위기 직전보다 훨씬 더 과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 단위로요. 물론 그 과열이 2000년대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 2000년대는 정말 엄청났었는데 물론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마 약간 2000년대의 나스닥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심각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변동성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 있는 거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RSI나 뭐 이런 지표들이 과열을 가리키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같이 확대가 돼 있으면은 주로 이렇게 끝이 뭐 좀 안 좋았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상승하면서 변동성 주면서 RSI 치솟 쓰니까 그 다음부터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서 3월 달이 끝나고 나서 오늘 뭐 특별한 이슈 없길래 월봉 같은 걸 좀 한번 봤고요. 오늘은 미국이 아무튼 쉬는 날이라 가지고 오늘 그냥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거고 좀 뭐 그래요. 저기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지금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렇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보시면은 보통 이제 그죠? 0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랠리를 할 수 있는데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라서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이제 위기가 난다. 근데 일단 그 절대적인 레벨이 그 절대적인 레벨이 대충 한 요 정도쯤 되는데 그 장단기 금리차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터치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비하면 여기가 확실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좀 쉬긴 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의 자주 보여드리지만은 이 S&P 같은 거 한번 겹쳐놓고 보시라고요. 이 장단기 금리차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은 장단기 금리차 어느 순간 어느 레벨 이상 정도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급격한 부담이 돼서 시장은 처집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뭐 2007년,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차 어느 정도 째질 때까지 장단기 금리차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시장이 좀 올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시장을 잡는다고요, 발목을. 지금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해서 시장이 올랐는데 유동성도 세니까 그 어느 때보다 2007년, 2008년보다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부담스러운 레벨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금리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와장창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 좀 점검했고 아무튼 월요일 날이 어떻게 되려나 월요일 날 이제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환율은 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라인들은 어떻게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오늘 미국장 쉬는 날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 됐으니까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주봉들 한 번씩 그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